여러분, 잠깐만요. 이번 달 전기요금 너무 부담되시죠? 에어컨 때문에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씩 나오는 전기료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72세 김정식 어르신께서 선풍기만으로 월 전기료를 4만 2천 원까지 줄이셨다는 실제 사례가 공개되었거든요. 에어컨 하루 전기료가 1만 원인데 선풍기는 고작 200원이에요. 무려 5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요즘 여름철 전기세가 얼마나 부담스러우신지 다들 아시죠?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더위를 많이 타시고 건강상 에어컨을 아예 끌 수도 없는 상황이라 정말 고민이 클 거예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연간 전기료를 3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이는 주민센터 에너지 전략 교육에서도 공식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핵심 원리는 간단해요. 선풍기 바람 자체를 차갑게 만드는 냉각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냥 선풍기만 틀면 더운 바람만 돌아가지만 이 방법들을 사용하면 정말 시원한 바람이 나와요. 공기 흐름 방향을 조절해서 실내 온도를 관리하고 습도 조절을 통해 체감 온도를 최대 4도까지 낮출 수 있거든요. 이제 난이도별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가장 쉬운 방법부터 시작해서 점점 고급 기법으로 넘어가니까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 시도해 보시길 바라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큰 그릇에 얼음을 가득 담아서 선풍기 앞 30cm 거리에 놓으시면 돼요. 선풍기가 얼음 위에 차가운 공기를 빨아들여서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때 얇은 수건을 적셔서 얼음 위에 덮어두시면 증발 효과까지 더해져서 더욱 시원해져요. 페트병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페트병에 물을 넣어서 얼린 다음 선풍기 앞에 놓으시면 되는데 소금물을 넣어서 얼리면 더 오래 지속돼요. 페트병 2개를 번갈아 사용하시면 하루 종일 지속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용하고 하나는 냉동실에서 얼리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되고 체감 온도를 2도에서 3도 정도 낮춰줘요. 만약 얼음이 너무 빨리 녹는다면 소금을 조금 넣어보세요. 녹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다음으로는 선풍기 뒷면에 차가운 것을 고정하는 방법이에요. 택배 아이스팩이나 얼린 생수병을 선풍기 뒷면 공기 흡입구에 고무줄이나 끈으로 단단히 고정하시면 돼요. 이때 물이 흐르지 않도록 천이나 비닐로 감싸는 게 중요해요. 이 방법의 장점은 선풍기 전체에서 나오는 모든 바람이 고르게 시원해진다는 점이에요. 앞에 놓는 방법보다 뒤에 고정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선풍기가 공기를 빨아들이는 부분에서부터 차갑게 만들어지니까 더 시원한 바람이 나오거든요. 이 방법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속되고 체감 온도를 3도에서 4도까지 낮춰주니까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다만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물이 전기 부분에 닿지 않도록 하시고 고정할 때도 단단히 고정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세 번째 방법은 밤 시간대에 특히 효과적인 공기 순환법이에요. 저녁 9시부터 새벽까지 창문을 2곳 이상 열어두시고 선풍기를 바깥쪽으로 향하게 해서 더운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 창문으로 시원한 바깥 공기가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이 방법은 주택에서 아파트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밤에 바깥 온도가 실내보다 낮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선풍기로 더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고 시원한 공기를 들여오는 거니까 자연 에어컨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방법은 밤새 지속되며 체감 온도를 2도에서 3도 정도 낮춰줘요. 하지만 밤에 창문을 열어둘 때는 방범에 신경 쓰셔야 해요. 네 번째 방법은 몸을 직접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목, 손목, 무릎 등 굵은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에 감아주시면 돼요. 20분마다 다시 적셔서 사용하시고
얼음물을 사용하시면 더 오래 지속돼요. 이 부위들을 차갑게 해주면 온몸이 시원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쿨링 스프레이를 팔다리에 분사한 다음 선풍기 바람을 쐬시면 정말 시원해져요. 이 방법은 특히 어르신들께 좋은 게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어요. 차가운 자극이 혈관을 수축시켰다가 이완시키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거든요. 이 방법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속되며 즉각적인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다만 관절염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차가운 것을 직접 피부에 대지 마시고 수건으로 한번 감싸서 사용하시는 게 안전해요. 다섯 번째 방법은 습도 조절법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이상적인 습도는 50에서 60%를 유지하는 거예요. 습도가 높으면 같은 온도라도 더 덥게 느껴지거든요. 신문지를 방 모서리에 배치하시면 습기를 흡수해줘요. 수지나 굵은 소금을 그릇에 담아서 천연 제습제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들로 습도를 조절하시면 체감 온도가 3에서 4도 정도 낮아져요. 이 방법은 하루 종일 지속되니까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습도가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제습제의 양을 늘려보시거나 위치를 바꿔보세요. 보통 방 모서리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으시면 효과가 좋아요. 이제 문제 해결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실제 사용하시다 보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선풍기 소음이 신경 쓰인다면 날개를 청소해 보시거나 윤활유를 발라보세요. 대부분의 소음 문제가 해결돼요. 얼음이 너무 빨리 녹는다면 소금을 조금 넣어보세요. 녹는 속도가 느려져요. 또한 페트병에 소금물을 넣어 얼리면 일반 얼음보다 2배 이상 오래 지속돼요. 계절별 맞춤 활용법도 중요해요. 장마철에는 습도 조절법이 특히 중요하고 무더위가 절정일 때는 모든 방법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초여름에는 공기순환법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주거 형태별 맞춤법도 다른데 아파트는 공기순환이 제한적이라서 선풍기 냉각법과 습도 조절법에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주택은 창문이 많아서 공기순환법을 적극 활용하실 수 있고요. 원룸이나 작은 공간에서는 신체 직접 냉각법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신 분들이 많아요. 김정식 어르신의 사례를 보면 낮에는 선풍기 앞에 얼음을 놓고 쿨링 스프레이를 사용하셨고 밤에는 공기순환법을 활용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습도 조절을 위해 수출방 곳곳에 놓아두셨고요. 실질적인 이득 사례들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월 10만 원씩 절약하시는 분들이 3개월이면 30만 원을 아끼게 되는데 이 돈으로 한약을 지어 먹거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75세 박순례 할머니는 전기료 아낀 돈으로 무릎에 좋다는 한약을 지어 먹었더니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가족 구성원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면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특히 선풍기 뒤에 아이스팩을 고정하는 작업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가족들이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물은 큰 그릇, 얼음, 페트병, 수건, 고무줄이나 끈, 아이스팩, 쿨링 스프레이, 신문지, 수지나 굵은 소금 정도면 충분해요. 대부분 집에 있는 것들이라서 별도로 구입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효과 측정을 위해서는 온도계와 습도계를 하나씩 구비해 두시면 실제로 얼마나 시원해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이 방법들을 사용하면 체감 온도가 3-5도 정도 낮아져요. 디지털 온습도계는 1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서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돼요. 계절 전환기에는 이런 도구들을 어떻게 보관하실지도 중요해요. 페트병이나 아이스팩은 깨끗이 씻어서 완전히 말린 후 보관하시고 선풍기도 먼지를 털어내고 윤활유를 발라서 보관하세요. 내년 여름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시간대별 최적 활용 스케줄도 알려드릴게요. 오전 9시에서 12시에는 신체 직접 냉각법과 습도 조절 준비, 오후 12시에서 6시에는 선풍기 앞 냉각법 집중 사용,
오후 6시에서 9시에는 선풍기 뒤 냉각법으로 전환, 밤 9시에서 새벽에는 공기순환법을 활용하시면 24시간 내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건강 관련 주의사항도 꼭 지켜주세요. 첫째, 얼음이나 차가운 물을 사용할 때는 물이 전기 부분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둘째, 관절염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차가운 것을 직접 피부에 대지 마세요. 셋째, 밤에 창문을 열어둘 때는 방범에 신경 쓰세요. 넷째,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경제적 효과 계산을 정확히 해보면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사용할 때 전기료가 약 8,000원인데 선풍기는 24시간 사용해도 200원 밖에 안 나와요. 한 달로 계산하면 에어컨은 24만 원, 선풍기는 6,000원이니까 무려 23만 4천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름 3개월이면 7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는 셈이죠. 정리하면 선풍기 앞뒤에 차가운 것을 놓고 밤에는 공기 순환을 시키고 몸을 직접 시원하게 하고 습도를 조절하시면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어요. 연간 30만 원 이상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고 72세 김정식 어르신처럼 월 전기료를 4만 2천 원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시면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기세 절약 효과를 직접 확인하시면 정말 뿌듯하실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전기세를 아끼려다가 건강을 해치면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으니까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름철 건강관리 방법과 정부 지원 제도를 더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어르신들이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